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신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 해서 발표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그때 한참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컨대 2019년에 상증세법 개정안이 24개인가 이렇게 제안이 됐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고 하는 취지로 대부분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개편이 되는가 했는데 그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집값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상승으로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노출되면서 상속세 관련된 논의가 조금 들어간 듯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상속세 문제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산층에게도 이제 직접 몸에 와닿는 문제가 됐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신문기사 하나 거기 해놨는데 여기 세무사회관이 있는 여기 서초 강남 이쪽에 30평대 아파트만 해도 2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될 가장이 잘못되면 그냥 상속세로 몇 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상속세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첫 번째는 상속세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표자가 발표하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과세 방식의 전환만에 그칠 것이 아니고 상속세 개편 전체하고 맞물려서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상속세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민법 개정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 하도 이게 민법의 개정 없이 바로 우리가 세법에서 취득세로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법의 일부 조문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부담 완화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발표자가 여러 가지 제시하신 공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론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법과의 어떤 연관성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개편이 생각처럼 이게 잘 진척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기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토론에서 결국 이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약간 보충 의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내용 중에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 유산 취득세로 하면 세수 감소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산세하고 유산 취득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과표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산세 방식이 세수가 높습니다. 당연히 세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세수가 감소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다만 세수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속세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배우자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상속세 그러면 상속이 아래로 상속인가요? 옆으로 가도 상속인가요? 이게 항상 이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원래 상속의 본래 의미는 아래 세대로 가야 상속입니다. 배우자한테 가는 거는 상속이 원래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영국, 미국 이런 데도 보면 상속인에는 되어 있지만 그게 자손이 없고 배우자만 남기고 사망했을 때 그때는 뭐 와이프라도 상속을 해야 되니까 상속인을 넣은 거지 본래 의미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자도 상속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의 의미가 이게 아랫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그 용어에서 오는 약간 그 혼란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같은 세대로도 이거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게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제액을 높게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뒤에 제가 뭐 배우자 우대의 필요성도 이것 관련해서 거기서 또 잠깐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민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발표자도 50%는 뭐 공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최근에 상속 이 경향을 보시면은요 상속인이 이게 우리가 법에서 생각하는 상속은 그 부모가 한 40대 이렇게 돌아가서 자식이 아직 미성년이라 생활을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상가집 가시면 상속인이 60세, 70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속을 이거 굳이 인정해야 되나?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그 잔존 여생 동안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최근에 한 자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한 자녀 가정이면은요, 뭐 상속이 발생할 때 뭐 유산 취득세를 하든 뭐 유산세를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한 사람만 상속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상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종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하고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반영해서 같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가 뭐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소득세를 내고 남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한 시점에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하고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상속세도 최고세율 50% 더군다나 뭐 할증되면 뭐 60%가 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되군요. 그럼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이 유산세 방식일 때는 이중과세라고 하는 주장이 강한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로 이렇게 바뀌면 이중과세라고 주장이 좀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유산 취득세를 전환 을 요구하는 어떤 논거로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율 구간 조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소득세 이거는 뭐 모든 세목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과세 표준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명목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속세 과세 표준은 제 기억으로 이게 정해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만 해도 벌써 몇 년, 2년 사이에 지금 한 2배 차이 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만 급격하게 느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 그 입법의 순서예요. 입법의 순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관련된 전체적인 개편을 할 때 민법하고 연결돼서 다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뭐 세율을 바꿔야 된다. 그럼 세율도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면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단기, 중장기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개편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발표자의 그 발표 내용은 그 대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그래서 보충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속에 대한 뭐 근본적인 그 개념 정의부터 이렇게 조금 이게 하도를 좀 던지셨는데요. 이 과연 배우자에게 가는 것도 상속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우리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뭐 다 아시다시피 유산취득세의 어떤 장점이라는 것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좀 잠재울 수 있는 뭐 좋은 그 과세 체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토론자께서 지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유산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간의 상속 정려는 100%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율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지정 토론자로 나와주신 고경희 세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발표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번에 그 상속세 자진납부 세액이 12조라는 것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언론이 보도되면서 이 상속세를 우리가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주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이 타당하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장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이 또 먼저 그 해결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유산세 그 과세 방식의 어떤 단점이 그게 보완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개정을 통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 일부 좀 우려를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을 저는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부의 분산이라든지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가 상속 신고를 해보면은 보통 상속인으로 자녀 1명, 2명. 지금 대부분의 어떤 지금 돌아가시는 분의 어떤 그런 연령을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자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아마 그 1~2명 이렇게 넘지는 않을 텐데, 예. 그래서 인구 상승일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설령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취득과세형에 비해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어떤 그 수 감소로 부의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가 한두 명이 되다 보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들에게 또 과거처럼 뭐 장자에게만 이런 유산 상승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부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 부분은.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어떤 그 도입하고자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현재 유산세 과세 방식의 큰 단점인 피상속인 기준으로 유산 총액의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인 간의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현재 유사세 과세 방식에서도 상속인 수요자별로 우리가 상속재산가액 또 과세가액, 과세 표준을 각각 계산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단지 상속세 산출세액만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을 상속인 수요자별로 과세 표준 비율대로 안분해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법령상으로도 이미 상속인 수요자별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산출세액만 계산만 상속인 수요자별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그 합한 가액으로 상속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 등 가족의 숫자가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부담의 어떤 불공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건 아니지만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수유자이며 유산세 과세 방식 도입으로 각자가 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과 세율을 만약에 적용해서 상속을 계산한다면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배우자 자녀들 또는 손자, 며느리, 사위,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모두 분산해서 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인데 상속인은 만약에 미혼인 자녀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고 상속 재산이 30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의 배우자가 있고 손자들이 6명 있어서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고 상속 재산은 만약에 30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은 똑같이 30억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분산해서 정리하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어떤 상속하는 경우에 전자의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세액을 계산하면은 무려 10억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10억이 나오는 것이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만약에 정리를 상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낮은 세율 정되다 보니까 세액이 할증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5억 7천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례 첫 번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분산해서 하고 싶지만 가족이 없어서 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이렇게 분산해버리면은 그 두 가족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공평.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각종 상속 공제라든지 세액 공제액을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대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의 어떤 주장의 근거로 현재 그 유산세 과세 방식은 상속 공제와 그 세액공제 혜택이 해당 납세자에게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담세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산세 과세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어떤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 표준 비율대로 분배를 하고 그 비율대로 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 또 상속인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 표준은 상속인 수유자별 과세 가액으로 단순하게 지금 안분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 표준 계산의 그 전 단계에서 공제되는 각종 상속 공제액을 상속인 수유자별 각각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각각 공제를 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현재 상속인이 생전에 정려받은 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에 가산된 어떤 사전 정리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도 지금 현재 그 상속세를 분배할 때 그것 정려받은 사람한테 직접 지금 분배하도록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세액공제 정려받을 때 어떤 세액공제도 각각 상속인별 수유자별로 분배된 상속세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부분은 지금은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외국납북세 공제라든지 단기세 공제, 각종 세액 공제도 현재 과세 방식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에 대해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또 상속인이 아닌 자가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세 상당액을 증여받은 당사자가 아닌 전혀 엉뚱한 상속인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재산을 상속받은 생전에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을 포기를 한 경우는 그 포기한 상속인 같은 경우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사세 과세 방식의 어떤 도입을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그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상속인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사세 과세 방식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 수요자의 범위에 이러한 생전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키면 즉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상속 납부 의무가 있는 범위에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이러한 문제점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인 수요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상속세 각자의 어떤 상속세 과세 표준 비율대로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사한 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에 따른 연대 납세 의무 폐지는 조세 일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도 상속세에 있어서 그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상속인 수요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 납세 의무 제도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상속인 그 한 사람이 상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상속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사한 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으로 연대 납세 의무 제도를 폐지한다면은 본인의 상속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므로 악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숨겨버리는 조세 일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중과 출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국내 상속을 받아서 엄성적으로 반출을 하고 국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일부 상속재산, 즉 기속이 확인되지 않는 추정 상속재산 또는 상속재산 미분할 시에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상속인 수요자별로 과세 표준과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인 유사한 취득세 과세 방식 그 하에서는 상속인 수요자의 어떤 총 상속세 중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있는 세액과 그렇지 않는 세액을 구분하고 또는 미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시점으로 어느 시점에 그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등등 이런 문제로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위장 분할을 유도하게 되고 형적력 손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고 30억 한도로 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외관상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사한 취득세 과세 방식까지 도입한다면 이미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미리 상속 재산을 위장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아까 앞에 사례 2번처럼 수명의 상속인들 또는 상속인 아닌 사람들에게 분할을 하여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법정 지분대로 과세한 후에 향후 상속 재산의 기속이 분명해질 때 상속세를 경정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정신고, 경정청구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가제적 기간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취득세 과세 방식 도입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위장 분할을 유도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제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위장 분할에 대비해서 부가제적 기간을 확대해서
위장 행위를 과세관청이 포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은 상속인 수유자는 평생 동안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재산을 협의 분할을 통해서 상속받은 상속인 수유자 간의 재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취득자금 우리가 정리 추정 등 해서 어떤 적립세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간 동안 어떤 그 상속인 수유자 생존 기간 동안 위장 분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력 손보가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상속인 수요자 수만큼 상속인 등의 납세 협력 비용이라든지 그 행정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표자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도입이 되면 어떤 상속세 계산 및 신고의 절차적 입장에서 상속인 수요자는 각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복수의 신고서를 독립적으로 제출하고 오히려 이것은 상호 검증 기능이 있으며 성실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도 독립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액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현재 상속세 결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나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속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상속인 수요자 수만큼 상속세를 조사 결정해야 하므로 현행 대비 상속인 수요자만큼의 행정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 수요자 입장에서 피상속인 기준 모든 재산을 1차적으로 파악하고 또 본인이 어떤 그런 상속받은 재산 상당에 대해서 각각의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 협력 비용이 상속인 수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상속세에 있어서 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7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해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지금 현재 그 유산 과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모두 각각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의 어떤 그 장점을 각각 잘 살려서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유사세 과세 방식을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합리적인 더 합리적인 상속세 과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께서는 일부 그 유산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부의 분산에 대한 효과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유산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약간의 그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유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플로에서 우리 박동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속세는 전세문화이나 세수 적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의 편중이 심해진 현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사회적 화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는 이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에 비해서 세수 감소가 확실합니다. 만약에 세수 감소를 시키지 않으려면은 그 과표 규정을 줄이고 환기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세장이 심해져서 도입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은 세수 감소를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이상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우리 위법상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하고도 유산취득세가 다소간 관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유산취득세를 유럽식 유산취득세를 있고 일본식 유산취득세도 있죠.
일본은 유산세를 과세해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다음에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한테 다시 안 보내거든요. 상속재산 비율로.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그 증여받은 이제 증여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것은 상속재산별로 안부를 하는데 다른 경우는 안부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까 해외 상속이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 가지고 나가고 팔리지 않고 잘 팔리지 않는 임야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만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의 재산이 그 상속세로 다 빼앗기는 그런 또 불합리한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무조건 우리나라 경우에 그 상속 재산별로 안분해서 산출세액을 안 부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증여받은 재산, 특히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만 그 상속 재산 그 각자가 취득한 재산별로 안 부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로 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그 상속세를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야 되는데 그 상속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자가 내도 되고 제3자가 내도 따지지를 않거든요. 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세를 누가 내줬느냐 따져서 계속 끝까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고 하는데 상속세의 경우는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증여인데도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냥 묻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너무 행정 편의적인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있지만 그 정도는 정부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소모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미리 상속이 발생하면 행정관청에서도 과세관청에서도 이게 그 상속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발견하고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미리 사전 연합제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게 사실은 신고납부 가산세가 81년부터 생겼는데 처음에는 10%였다가 그 다음에 89년부터는 20%로 올라가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2007년부터는 부정가산세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당가산세였는데 부당가산세까지 매기거든요.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인데 본인이 신고를 조금 적게 했다고 해서 또는 그 방법이 조금 누락시켰다고 해서 부당가산세까지 지금은 이제 부정가산세지만 가산세를 매겨서 40%까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율 문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밑에 그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1등급, 그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인 경우는 2등급 과세, 그다음에 직계 존속도 비속도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는 3분류에서 세율을 이렇게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직계 존속이 받았든 비속이 받았든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아까 세율 구간이 최저 세율 등급 구간이 1억 이하의 10%가 적용됐던 것이 2000년도부터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GNP가 1인당 한 11,000원 정도, 1,80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9년도에 뭐 34,000불인데 이게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면 그 등급 가격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뭐 1억이 아니라 뭐 2억이라든가 해서 좀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그 집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처분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세금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 거주지를 떠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서울에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 외로 가야 되는,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받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좀 문제가 돼 있으니까 좀 그 세율 구간을 좀, 세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세율 구간을 좀 넓혀서 30억 초과를 50%로 했는데 일본의 경우 같이 일본은 뭐 60억 초과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하면 6억엔 초과가 55%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 60억 정도로 해서 한다든가 좀 넓혀서 완화시켜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지정 토론, 자유 토론 우리 다 들었는데요. 저도 뭐 몇 가지 조금 의견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게 어떤 당위성은 이제 각각 그 유산세 체계나 뭐 유산취득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전에 어떤 소득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세된 상태를 우리가 전제로 둔다면 유산취득세로 가야 된다는 이 대전제가 있고요. 또 생전에 그 소득에 대한 어떤 정산 개념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의 조세 회피를 우리가 대전제로 해서 유산세 가세 체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가세 인프라를 우리가 볼 때는 또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유산취득세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흐름이 많고, 이게 또 결국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뭐 터키, 뭐 몇몇 나라 외에는 전부 다 유산취득세 가세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들을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조금 조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유산취득세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자 감세.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순간 한 발짝도 제가 볼 때는 스텝을 밟을 수 없을 거라는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수 감소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세율 체계가 이렇게 분산되니까, 상속까지 분산되니까 세수 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제도가 체계가 바뀌면서 세수 정대가 발생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구간이냐 그러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가지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9억 정도 되는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산취득세로 가는 순간, 그러면 이제 아들, 딸 가져가야 되고 배우자 가져가야 되는데, 뭐 배우자는 그냥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들, 딸들에게 과연 기초공제를 얼마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2억 5천을 지금 5억이니까요. 2인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2억 5천만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부자 감세가 되면서 상속 재산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게 아주 역진성의 문제가 또 발생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고민이라고 봤어요. 지금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좀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조세 부담, 상속세의 부담보다 유산취득세로 갔을 때 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모든 그 상속인들의 부담이 합산했을 때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녀에게 상속이 한 5억이 갔다, 9억인데 그러면 배우자에게 한 4억 가고, 그러면 5억에 대해서 가세당 세법을 이제 만들 때 자녀 공제 5억이다 1인당
이게 못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3억이라 그래도 아마 뭐 엄청나게 반론이 일어나서 결국은 상속 재산이 10억 안 되는, 현재는 비과세인데 이게 체계가 바뀌면서 과세되는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주제가 이제 굉장히 그 큰 주제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득 재분배를 우리가 이제 전제로 이걸 유산취득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고경희 우리 토론자께서도 상속인 이외에 자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세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불공평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과 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직계 비속하고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그다음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상속 재산이 넘어갔을 때 세율이 좀 높습니다. 한 30%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훨씬 유익한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자원의 배분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꼭 소득의 그러니까 조세가 불공평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우리 그 발제자께서 그러니까 제3자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유산취득세 체제 가서 그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되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7년 전에 7년 전 정도에 이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제 단편적인 것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심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이나 그 고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저는 혼자는 그뭐 별로 큰 어떻게 보면은 반대 의견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취득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산취득세라는 것은 세수가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로직을 갖춘 세금이 되자, 세목이 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뭐 얼핏 보면은 세수가 감소돼서 안 된다, 또는 세수가 우리 심 교수님 주장 말만대로 증가될 수도 있어요. 10억 미만 안 내는 분들이 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층이 다 틀리겠죠. 10억 미만은 적은 재산을 받은 분이고, 나머지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받은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납세업자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 측면, 증가 측면이 다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입법자가 해결할 몫이고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제 논문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흐름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재산을 상속인 수가 많으냐 작으냐 그것도 사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든 적든 수요자는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상속인 입장에서 현행법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재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상속인 수가 많든 적든 특정인 다 줄 수도 있고 하면은 재산이 어느 계층에 집적돼서 국민 전체의 후생의 효과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의 분배, 그건 이제 다른 뭐 고상한 말대로 하면은 부의 분배, 부의 재분배 이런 그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선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 대중 입장에서는 거의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자기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상속 재산은 상속인 수가 많고 적으냐가 관심이 없고요. 상관없고 다만 한 명이 있든 10명이 나눠주든 줘야 된다는 것은 비상시인의 의지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지만 많이 가져가면 많이 내고 작게 가져가면 작게 내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진 교수님이 이제 글 쓰신 것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세율 구간이라는 말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영어로 뭐 브레이킷 크리프라는 말을 쓰네요. 저 이게 처음 봤는데요. 그 이제 구간 상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는 단어는 처음 봤지만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대 환경이 변하면 세율도 구간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얘기로 최근에 종합부동산 CF가 기준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꿔야 되는데 상속세 세율을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실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가세의 크기가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작게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압상속 같은 경우에도 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엄격한 그런 구조를 띄고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입법자가 납세 부담을 완화해주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부 재산, 부부는 사실은 그 재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부 그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은 그거가 반은 배우자 것이라고 우리 민법도 뭐 서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 50%가 배우자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배우자의 공동 소유 50%는 과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배우자도 뭐 예외는 있겠지만 뭐 조만간 상속 개시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때 과세하면 되지 뭐 정부나 입법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구 여러 나라처럼 배우자 몫의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는 마음을 탁 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리 고재무사님 말씀 여러 가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공제의 효과가 입법자의 의도대로 직접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의 문제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과세 표준의 계산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과세 재산이 과세 표준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텍스라는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세 표준을 얼마든지 대응시킬 수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내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세 표준을 인별로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여기는 뭐 질문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상속세 없애버리자, 폐지하자. 유럽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주장하고 실제로 하고 미국도 폐지했다가 또 부활했다가 이런 과정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상속세 폐지하면 너무 신난다, 세금 안 낸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상속세 폐지 국가에서도 상속세가 폐지됐더라도 그 상속 재산에 뭐 쉽게 말하면 과세 이연 이런 효과인데 그 캐피탈 게인은 나중에 상속 재산이 양도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까지의 상속 개시 때까지 발생된 캐피탈 게인까지 합산해서 한목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 폐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 자본이득 과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과세됨으로 해서 자본이득이 과세가 상당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디 보면은 뭐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데 굉장히 절세의 이 모티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법이 허락하는 아주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입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본이득 과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할 건 아니라고 그렇게 예상되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답변을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토론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또 우리 발제자께서 또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셔서 아마 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에 앞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상속세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자가 이게 존중은 못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더불어서 개인의 소득까지 증진이 된다면 사실 그 굉장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시스템이 잘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 고소득자에 대한 약간의 그 경계심이라 할까요?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소득자의 목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각자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우리 발제자로 안호영 세무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이상신 교수님 그리고 고경희 세무사님 그리고 또 우리 플로에서 질문도 해주셔서 오늘 포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